자, 오늘은 고기가 파스타보다 많은 파스타를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은 미트볼이니까요. 우선은 고기가 주인공이니까요. 간고기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반반 이용했습니다. 소고기만 이용하게 되면 조금 좀 퍽퍽한 느낌이 들고, 돼지고기만 이용하게 되면 씹는 질감이 조금 떨어져서 반반 정도 섞어주시면 되고요. 빵가루를 한 컵 정도 넣어주려고 했는데 쏟았어요. 그래서 일단 2컵으로 하고 레시피 양을 전체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를 넣어주시면 감칠맛이 조금 더 나긴 하는데, 여러분 그냥 맛소금을 넣으셔도 감칠맛은 나니까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는 값싼 재료로 그냥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란을 넣어주는데 이 고기들을 서로 끈적끈적하게 붙어줄 수 있도록 중매 역할을 해줄 겁니다. 소금과 뭔가를 더 넣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까먹은 상태여가지고 일단은 저걸 주섬주섬 섞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을 깨끗이 닦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까먹은 게 생각이 났어요. 요것은 드라이 파슬리와 후추입니다. 여러분이 파슬리를 좋아하신다면 파슬리를 넣어주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후추만 때려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평범한 미트볼을 만들 게 아니니까요. 일단은 아주 거대한 녀석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자고요. 큼지막한 거를 하나를 만들었더니까 지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그냥 조그만 걸로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조그만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서 그냥 큰 거를 한 4개 정도 만들고 끝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자, 요것들을 이제 지져줘야 되는데요. 오늘은 스텐펜을 쓸 거예요. 근데 코팅펜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집에 스텐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팁인데, 기름을 붓고 나서 고기를 넣으면 이렇게 들러붙어요. 이건 예열이 아직 덜 됐다는 겁니다. 그럼 예열이 언제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한 3-4분을 달궈 주셔야 돼요. 팬이 살짝 노랗게 될 때까지 해주신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표면에 발라보고 구워보고 문질러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옆으로도 굴려도 보고 하셔서 톡 쳤을 때 안 붙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불을 바로 줄여주시고, 불 줄이는 거 보이시죠? 불을 계속 센 불로 하게 되면은 연기만 엄청나게 나고요. 고기 속이 익기 전에 다 타버려요. 왜 갑자기 스텐펜을 샀냐면, 저기 마이야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마이야르는 고기 겉표면이 저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인데요. 저게 고기의 감칠맛을, 엄청난 포텐셜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영상, 스테이크 영상 아직도 못 보신 분들 있으시겠다면은 한번 보고 오시고요. 미트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저걸 까뒤집어 보시기 전에는 다 익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온도계를 쓰시면 좋은데, 보통 한 58도 이상으로 되면은 그냥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전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65도 정도로 맞추시면 되고, 한번 예열이 돼서 들러붙지 않기 시작한 스텐펜은 그 다음에 굳이 다시 재예열을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불 세기를 중간 정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는 법이니까 이렇게 왕 미트볼도 한번 넣어주시고요. 미트볼은 떼굴떼굴 잘 굴러가는데 이 왕 미트볼은 잘 안 굴러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계속 굴려주면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은 미트볼은 58도 59도가 넘어가지고 요것들은 어차피 재가열해가지고 요리에 사용할 거라서 미리 꺼냈고요. 이 큰 녀석은 아마 지금 보면은 한 20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보세요, 맞췄죠? 역시. 자, 어쨌든 요 녀석은 팬에서는 아무리 구워도 한 4-50분? 어쩌면 1시간 이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끓여줄 거예요. 뭐에 끓여주냐? 바로 토마토 소스에 끓여줄 건데요. 이건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사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싼 거 쓰시면 돼요. 1,900원짜리 이런 것들 많으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잠겨두고 뜨뜻하게 지옥탕에서 때를 불리도록 해주시고요. 자, 계란을 조금 삶아봤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계란을 삶은 건 아니고요. 새로운 요리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미트볼 만들다가 남은 고기, 제가 귀찮아가지고 미트볼을 포기하고 남은 고기들 있잖아요. 그 녀석들을 이렇게 납작하게 해준 다음에 달걀에다가 옷을 입혀줄 겁니다. 여러분 보통 비단 옷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고기 옷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고기 옷은 먹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마이야르 효과도 일어날 수 있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걸 이렇게 잘 염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지? 롤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알이 3개가 완성이 됐네요. 3알. 미키마우스 모양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튀김옷을 만들어줄 건데, 저는 빵가루를 한번 빻도록 했습니다. 빵가루를 빻는다니. 자, 빵가루를 빻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곱게 변합니다. 그러면은 겉에 튀김의 모양도 어떻게 나오겠죠? 곱게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 놀라운 기술력으로 2개를 동시에 보여드렸고요. 자, 곱게 빻으면 이쁘다는 거 여러분 알게 되었죠? 밀가루랑 계란도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여기다가 그 고기 옷을 입은 계란 녀석을 묻혀줍니다. 근데 고기가 또 남아가지고 저는 이번에는 이걸로 민스트 크로켓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 멘치가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사실은 민스트 크로켓이라는 거, 멘치가스는 일본말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르 발바닥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튀겨보도록 할까요? 기름 온도는 180도 정도가 좋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얘네가 전반적으로 두꺼운 애들이기 때문에 겉만 시꺼매지고 속이 안 익어요. 그래서 180도 밑으로 익혀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기름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름 색깔이 까매집니다. 안의 온도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날 것을 먹을 순 없기 때문에 60도 이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55도라서 다시 튀겼고요. 한 1분 30초 정도 더 튀겼더니까 60도가 넘었습니다. 60도가 넘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기의 색깔이 약간 그 까만색으로 익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밑에다가 양상추를 깔고 돈가스 소스를 뿌려준 다음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알을 튀겨볼까요? 자, 알 3개를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를 다 넣고자 했는데 2개만 넣어가지고 튀겼고요. 찹쌀 도너츠 같은 게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 녀석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이렇게 뾰롱 하고 나오는데 이건 영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스카치 에그라고 하는 건데 저에게 욕과 저주를 퍼붓던 영국 셰프가 알려준 것 중에 그나마 먹을만 했던 몇 가지 중에 하나고요. 여기다가 케찹과 머스타드를 뿌려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맛있는 법은 마요네즈를 뿌려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맛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고추를 2개 정도 썰어주시고 식용유를 하나 붓고 고추 기름을 내주도록 합니다. 고추가 살살 익어가는 도중에 여기다가 간장과 올리고당과 식초를 1대 1대 1 비율로 넣어주신 다음에 치킨 스톡을 작은 거 하나 넣어주고 이대로 먹으면 짜니까 물을 하나나 2개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졸여줄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미트볼 있죠? 요거를 넣어줍니다. 럭키 세븐을 위해 가지고 7개만 넣어주고요. 그래야 요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미신이 생겼거든요. 소스가 졸여질 때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걸 그대로 먹으면 짜기 때문에 이렇게 양상추를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술안주로 딱인 미트볼 깐풍 같은 게 되었고요. 또는 이렇게 양상추에 쌈을 싸가지고 드셔도 된다는 거 2개 이상 드시면 친구가 째려볼 수 있으니까 혼자 드시고요. 좀 전 레시피에 식초가 들어가서 저런 형태의 초가 들어간 음식이 싫다면 다른 방식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파를 송송송송송송 많이 썰어주신 다음에요. 파 많이 써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간장 2개, 물 2개, 미림 2개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도 한 큰술 넣어주고요. 미림이 없으면은 그냥 설탕 하나 대 물 하나 섞으셔도 되는데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맛은 틀리다는 거. 여기다가 이제 미트볼 7개를 또다시 넣고 졸여주면 되겠습니다. 밥 위에 얹은 다음에 파를 왕창 넣어야 돼요. 파가 모자르면 맛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덮밥으로 드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느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림 소스를 만들 건데요. 양송이 버섯을 6개 정도 잘라가지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고 다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밀가루가 버섯에 있는 기름과 합쳐져가지고 시꺼멓게 변했을 때 미트볼도 같이 넣어가지고 바닥에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무렵에 크림을 한 컵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불을 낮춰주시고 졸이시면 돼요. 근데 크림 파스타 만드시는 분들 중에 실패하는 분들이 저런 식으로 크림이 분리되면 크림을 다시 넣습니다. 근데 크림이 분리되었을 때 생크림을 더 넣는 거는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물이에요. 물, 여러분. 생명의 물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물을 넣는 것만으로도 아까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있으면서 분리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촉촉한 소스가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적당하게 드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항상 너무 센 불에 졸였을 때 크림이 분리가 되는 거라서 수분 증발만 막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케케만 첨가해 주시면은 다시 돌아온다. 피부는 무슨 소리야? 소스는 돌아온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느끼하게 만들어진 소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추를 많이 뿌려주시면 느끼함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하지만 느끼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은 후추를 따로 안 뿌린다는 거, 못 드시는 분들만 뿌려 드시고요. 다음은 샌드위치입니다. 빵 좋아하는 제가 빵을 빼뜨릴 수가 없겠죠. 빵을 살짝만 구워주시고 위에다가 치즈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치즈가 살짝 녹은 토스트 위에다가 요 미트볼 소스와 아까 초반에 만들었던 토마토 사와가지고 만든 소스 있죠? 거기다가 한 10분 동안 담궈가지고 구운 건데요. 여러분 이거 어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미트볼 마리나라를 따라해 본 건데요. 빵이 또 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우지 마시고요. 만들어 놓은 토마토 소스에다가 이번에는 파스타를 할 건데요. 저건 이제 우동면이 아니고 부카틴이라는 조금 두꺼운 파스타인데 그냥 얇은 걸 쓸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게 맛있어요. 1시간 동안 부글부글 끓었던 우리 마음속에서 잊혀졌던 그 왕 미트볼이 튀어나왔습니다. 치즈를 뿌려주시고 그냥 약간 좀 양식 느낌 내려고 쪽파를 썰어가지고 얹어봤어요. 그래도 좀 태가 나지 않습니까? 자, 요걸 한번 반으로 잘라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과연 속은 다 익었을까요? 짠짠짠 짠짠 장이네요. 네. 그래서 파스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두꺼운 녀석들은 이렇게 작게 한 거에 비해 가지고 뭔가 수분도 많이 날아가고 퍽퍽하고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왠지 내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고기가 나를 먹은 듯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퍽퍽함과 불안감이 느껴지는 맛이었고요. 나머지
나머지 작은 애들이 솔직히 더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는 그냥 제 영상으로만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기반 사용해가지고 만들어도 훌륭하고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 수 있고요. 정 안되면 그냥 가셔서 3분 미트볼을 사용하셔가지고 맛있는 미트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미트볼 요리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쉽고 간편하고 맛있고 엉망진창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